트럼프 앤드 나무위키. 생애.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서 부동산 재벌인 프레드 트럼프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메리 앤 맥클라우드 트럼프 메리 앤 머클라우드 트럼프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민자였고 그의 친할아버지 프레더릭 트럼프와 친할머니인 엘리자베스 크라이스트. 트럼프 일리저버스 크라이스트 트럼프는 독일 라일란트 팔츠 지방의 칼슈타트 KALLSTADT에서 이민 온 독일계 이민자였다.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부동산 재벌이며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트럼프 기업을 성장시켰다. 트럼프는 이때 깨달음을 얻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큰 돈을 투자하는 것만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의 철칙인 협상에 관한 기술 역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 이후 여러 미디어와 광고 등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는 빌딩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도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트럼프 월드가 유명하다. 이 밖에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책들로 그의 인지도는 점점 커졌으며 도널드 트럼프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셀럽으로 등극하게 된다. 부동산 사업뿐만 아니라 방송 사업도 했는데 미스 USA와 미스 유니버스를 소유하기도 했다. 2014년에 ALS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했는데 바로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USA가 트럼프에게 물을 붓는다. 또한 모델 에이전시도 갖고 있다. 트럼프의 재산은 64.9억 달러이며 2024년 포브스 미국 400대 부자 목록에서 319위를 기록했다. 트럼프처럼 방송, 저술, 정치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한 재벌은 드물다.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미국 대통령까지 오른 것은 그의 능력과 처세술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특이한 금수저에 가깝다. 트럼프는 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아버지 회사에서 여러 수업을 받았으니 재벌 2세이기도 하다. 이미 1980년대 낸 자서전이 논픽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정도로 성공한 저술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늘 성공만 한 건 아니라서 1990년대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그 당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식 가치 상승으로 순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기업인으로서의 행보가 주가되어 연방 상하원 의원과 정부 공직은 물론이고 주지사나 지방 의회 의원과 같이 자치단체 경력도 없었기에 정계와 큰 연관은 없었다. 사실 정계 진출에 대한 생각은 1980년대부터 했던 것으로 보이며 2000년대 초반에는 개혁당에 입당해서 출마할 뻔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트럼프의 정치적 견해는 상당 부분 민주당의 성향과 일치했다. 의료보험 개혁을 찬성하고 유색인종과 LGBTQ 권리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하고 낙태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며 옹호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정당을 옮겼는데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200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맥케인을 지지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은 시간에 따라 변화했으며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큰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그는 주로 사업가와 유명 인사로 인식되었으며 자신의 사업적 이익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 기부를 하는 등 실용적인 접근을 했다. 경제적으로도 감세와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점에서는 리버테리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보호무역과 관세를 통해 자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통제하려는 모습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면모를 찾을 수 있다. 즉 트럼프의 성향은 그 스스로의 표현처럼 예측 불가능 언프리딕터벌하다. 이것이 기존 정치권에게는 혼란을 주었고 지지층에게는 주류 정치와 타협하지 않는 현재 미국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성 정치인들에게 피로를 느끼고 있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한편 트럼프는 친민주당 성향이 언론계의 주류를 잡고 있는 미국 언론들과 마찰이 심했는데
언론이 트럼프는 나쁘다고 매일 같이 보도하자 오히려 공화당의 그 어떤 후보들보다도 언론 노출이 이루어지면서 악명도 명성이라는 말대로 트럼프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지지층은 굳건해졌다. 결국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경선을 1위로 통과하는 1차 이변을 일으켰다. 민주당의 경선 승자 힐러리 클린턴은 원로 정치인이자 언론, 재계, 연예계 등 각계의 지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대였기에 트럼프가 본선까지 이기기는 무리라는 것이 당시 여론조사의 동향이자 국내외 정계에 일관된 예측이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 정치 신인에 불과한 트럼프가 힐러리를 꺾고 당선되는 대이변을 일으켰고 트럼프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은 2019년 12월에 이르러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였고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되었다. 당내에서도 반트럼프파의 입김이 커지며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위기를 맞이했다. 상원에서 탄핵안의 부결로 탄핵은 일단 피했으나 험악해진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하여 조지 H.W. 부시 이후 28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는 그의 지지자들에 의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으로 이어졌다. 결국에는 2021년 1월 20일 정오를 기해 미국 대통령직에서 퇴임했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퇴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은 매우 굳건했고 트럼프의 공화당 내 위상 또한 여전했다. 결국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선에서 승리하여 트럼프는 3번 연속 2016, 2020, 2024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되었고 재선을 치를 예정이던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후보 사퇴 사건이 발생하며 조 바이든 대신 출마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함께 치러진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획득한 데다 정치적 위기를 거치며 트럼프에 더욱 충성하는 인물만이 주변에 남은 상태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1기 때보다 2기 때가 훨씬 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 세계 정계가 예측하고 있다. 3.1. 정치활동.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정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개인적 면모. 도널드 트럼프는 노련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존감이 높은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도저식으로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독선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유명한 셀럽이었던 만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능숙하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모든 정책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이는 그의 철칙인 협상의 기술에서도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최고의 이익을 가져오는 협상력이 능숙하다. 협상을 통해 이득을 끌어내는 기술이 매우 능숙한 인물이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인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자신의 발밑에 두려고 한다. 트럼프는 젊은 시절부터 언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의 절친 마이클 잭슨이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이러한 성향이 강화되었다. 그의 저서에는 언론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한다. 언론이 날 이용하듯이 나도 언론을 이용한다. 등 단순히 언론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언론이 공격하면 이용하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언론과 적대 관계를 형성했고 인터넷, 신문, 텔레비전, 유튜브, SNS 등에는 사실상 트럼프 이름밖에 보이지 않았다. 젊은 시절부터 주장한 언론을 역으로 이용하라는 전략이 대선에도 통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언론을 엄청나게 이용하고 이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자신감이 항상 넘쳤으며 그 누구도 존경하거나 롤모델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자기애는 사업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34. 자존심이 강하고 지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트럼프의 저서를 보면 그 성격의 진가가 드러난다. 트럼프는 옛날 이야기는 싫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 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그 외 트럼프를 잘 아는 이들의 일화를 들어보면 자존감이 강하고 타인에게 지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다고 한다. 또 그는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한 은행장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고주망태가 돼 사람들의 손에 실려나간 일에 반감을 보였으며 최악의 연설을 한 그를 방에서 끌고 나와야만 했는데 충격적이었다고 회상했다. 트럼프는 할리우드에서 성공을 거둔 배우 아세니오 홀을 보는 관점도 달랐다. 홀이 대중으로부터 극심한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트럼프에게 홀은 그저 하찮은 존재로 평가됐다. NYT는 트럼프가 무시당하거나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대중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을 꺼리는 게 삶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좋은 평가를 듣는 게 제일 낫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평판이 아예 없는 것보다 비난받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목받는 것을 선호했고 자신에 대한 비판도 이점으로 활용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아내 이바나 역시 트럼프와 관련한 일화를 얘기했다. 결혼하기 전 두 사람은 콜로라도로 스키 여행을 떠났다. 스키 실력이 상당했던 이바나는 자신의 실력을 트럼프에게 미리 귀띔해주지 않았다. 이바나는 트럼프 앞에서 제비 돌기를 2차례 하고선 사라졌는데 트럼프가 화가 많이 났다며 트럼프는 스키를 벗어 던지고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자신보다 여자친구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자신이 최고여야만 한다는 관념이 인터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참고로 이 때문인지 말을 할 때마다 단어 그레이트을 매우 자주 사용한다. 트럼프의 연설들을 들어보면 그가 그레이트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의 성격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다. 트럼프는 2008년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갖고 있던 네거티브 정보를 바탕으로 버락 오바마의 출생지가 미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하여 2011년 오바마는 백악관의 만찬식을 열어 트럼프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 유명인들을 초대했다. 이어 오바마는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공개하며 사람들 앞에서 트럼프를 조롱했다. 이때 영상을 보면 트럼프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있다. 영상의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네티즌들은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한 이 사건이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출생지 의혹 제기부터 대선에 나서기 위한 발판이었으며 그 시점은 이미 대선 출마가 시사되고 있던 때였기에 속으로 욕을 했을지언정 트럼프가 단순히 저 사건에 복수하겠답시고 대통령이 되었을 리는 없다. 일단 이 일화에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자리였다고는 해도 오바마의 조롱은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저래도 괜찮은 것인가 할 정도로 강도 높은 발언이었기에 그저 웃고 넘어간다는 건 어지간한 도량 없이는 불가능한 수위이기는 했지만 37. 어쨌든 이런 일화 때문에 대통령 된 것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자존심 강한 성격은 유명하다. 다만 화염과 분노에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자체를 어그로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었다가 정말로 대통령이 된 것에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이 될 마음을 먹었단 것을 기술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나는 매우 반항적인 사람이라며 논쟁이든 육체적인 다툼이든 모든 싸움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13세였을 때는 심지어 음악교사가 음악에 대해 잘 모른다며 교사를 폭행했다고 한다. 막강한 지역 영향력을 가졌던 부모 덕에 별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38 이외에도 여러 악동적인 행보를 참다 못한 그의 부모가 그를 뉴욕 군사학교에 입학시켰다. 이후 트럼프는 군사학교를 대단히 싫어했는지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자주 빌었다고 한다. 당시 동료들도 그가 하급생 시절에는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문제아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가 상급생이 되자 그는 군사학교를 대단히 좋아했다. 명령을 받는 건 무척 싫어했지만 남에게 명령을 하는 건 무척 즐겼기 때문에 그는 많은 노력 끝에 중대장 생도가 되었다. 그는 훗날 이 상류층을 위한 사립
군사중고등학교에서 5년간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군대는 면제를 받았는데 1966년과 1968년 징병검사 당시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1968년 재검에서 1-와 2평시 면제 전시 징집 판정을 받았고 전시 징집 상황에 놓이자 입영 연기를 거듭한 끝에 다시 재검을 신청하여 1972년에 4-F 전평시 모두 면제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가 영향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례로 1970년대 메카시즘으로 유명한 로이 콘 변호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이 콘은 트럼프에게 악명도 이득이 된다는 조언을 하였고 트럼프는 저서에도 비슷한 문구를 적기도 했다. 때문에 트럼프는 비난도 개의치 않았고 젊은 시절에는 특히 어그로를 끌며 사람들과 다투었는데 그는 이런 싸움들, 사업 도중 일어나는 법적 공방까지도 하나의 게임으로 보았다. 즉, 욕먹으며 주목받는 게 욕 안 먹고 잊혀지는 것보단 낫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파이터적인 성향은 나이가 들면서 살짝 누그러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그의 정치적 방향성을 형성했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여담으로 본인을 지지하는 카니에 웨스트와 성격 면에서만 보자면 거의 동일 인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하다. 또한 어류 중에서 상어를 싫어하기도 한다. 상술한 사건 때문에 버락 오바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2025년 1월 9일에 열린 지미 카터의 장례식에서는 오히려 서로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4.1. 금주와 금연 식습관 편집. 노 드러그즈, 노 앨코할, 노 시거레츠. 아들 배런 트럼프에게 마약, 술, 담배와 문신을 즐기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모습. 의외로 도널드 트럼프는 술과 담배를 절대 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폐인이 되어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예전엔 술을 가끔 마셨으나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망한 형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때부터는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술이라면 질색한다. 한 청소년 행사에 참석해서 즉석으로 아이들을 뒤에 세워놓고 나는 도널드 트럼프 앞에서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라는 약속을 읽게 하기도 했다. 물론 술의 경우 역사적으로 아예 안 마시게 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았는지 술은 안 마시라곤 안 하겠지만 적당히 마셔라라며 충고했다. 그 덕분에 정상회담 만찬 때에 상대방 정상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의전에서는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었다. 트럼프의 이런 성향 때문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한번 당첨되면 상대국은 의전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다. 담배 역시 절대 피우지 않는다. 백악관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관료들은 다 해임했을 정도다. 당연히 흡연자인 장관들도 백악관 보좌관들도 트럼프 앞에서는 담배 냄새를 안 풍기게 철저히 입을 가글하거나 아예 어떤 사람들은 이걸 계기로 금연에 도전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대신 즐기는 기호식품이 없는 건 아니다. 트럼프는 평소 회식장에서 보통 고기를 비롯한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 대식가라서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먹으며 육식주의자답게 특히 스테이크를 즐겨 먹는다. 그리고 만찬장에서는 대부분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고 한다. 패스트푸드 또한 굉장히 좋아해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푸드는 정크푸드가 아니라 도리어 믿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역설하는가 하면 백악관을 방문한 운동선수들을 위해 햄버거 뷔페까지 차려줬을 정도다. 여담으로 트럼프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에서 맥도날드와 버거킹을 좋아하는데 맥도날드의 메뉴 중에선 쿼터 파운더 치즈와 필레 오피쉬를 좋아한다. 2002년에는 맥도날드의 TV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평소엔 코카콜라 제로를 매우 즐긴다고 한다. 하루에 12캔 정도를 까마신다고 하며 집무실 책상에 아예 누르면 백악관 직원이 코카콜라 제로를 내오게 하는 빨간 단추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이미 유명한 얘기다. 당뇨가 있어서 설탕이 없는 제로 콜라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으나
만찬장에서 자주 먹는 오렌지 주스는 당뇨 환자에겐 독약 그 자체로 저혈당으로 쓰러진 것이 아닌 이상 마시면 절대 안 되는 음료수다. 따라서 트럼프가 만찬장에서 오렌지 주스를 시킨다는 것부터 당뇨와는 거리가 멀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스테이크, 햄버거, 콜라와 함께 가장 좋아하고 타국 정상에게 적극 권하기까지 한 음식이 초콜릿 케이크였다. 레이즈 감자칩과 플레이밍 핫치토스도 좋아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종합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했을 때 트럼프의 당화혈색 소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5.4%로 당뇨는커녕 당뇨 전 단계로도 볼만한 수치가 아니라고 한다. 당뇨병 환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나이, 체중, 식습관을 고려해보면 건강은 타고난 듯하다. 굳이 제로 콜라를 마시는 건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나이가 있는지라 언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므로 조금이라도 당 섭취를 줄여서 나쁠 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마약에 대한 개인 성향과 별개로 대마초 합법화 여론은 막을 수 없었는지 세수를 위해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7년 2020년 사이 11개의 주에서 대마초의 기후 목적 판매가 합법화되었다. 5. 비판 및 논란.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비판 및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어록.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어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평가.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1.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대한 평가.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1기 임기 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2.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평가.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임기 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권력기관과의 관계. 여기서 권력기관이란 일반적으로 경찰, 미군 등 보수적이고 치안과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선거 전부터 경찰과 관계자들을 그의 강력한 아군으로 두었다. 그는 강력한 무기는 언론과 대기업이며 그들이 클린턴가를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무부와 함께 벌인 범죄 행각을 숨기고 그에 대항하면 거짓말을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한다. 고 이야기했다. 또한 경찰 및 기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핵심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주정부 수사국, FBI, 뮬러 특검,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둘러싼 비리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한때는 미군과 수사국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는 않았다. 출처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트럼프를 둘러싼 비리와 참전 용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공개로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강력한 지지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